네, 안녕하세요. 2020 고2 6월 학평 영어 해설 맡은 재혁쌤입니다. 자, 지금 앞에 우리 드림팀 선생님들 김지우 쌤과 황혜영 쌤과 또 열심히 공부하셨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또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what보다는 how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았느냐 what보다는 내가 어떻게 맞았지? how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 2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도구 다 꺼내고 시험지 준비하고 연습장 준비한 다음에 바로 가시죠.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뭔지를 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뭔지 영어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조금 긴데 읽어보면요.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었대요.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그런데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해서 이거는 형식적인 주어고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to 부정어사 to 이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 뭘 아는 게 어렵냐? To know their exact origins. 그래서 정확한 기원. 수천 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기원했는지 알기는 쉽지 않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metimes scientists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까지 보면요. 그래서 종종 과학자들이 초기의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초기의 모델을 발견한대요.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 모델로부터 they can accurately tell us,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해서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밝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뭐 읽고 있죠? 제목을 읽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이 나오는 부분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딱 잡으면 10초 만에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살짝 꺾여지기를 그러나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추상적이죠. 가능성은. 구체적인 얘기가 동격의 대수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in the future, 미래에는 other scientists will discover an even older model.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된 even older model,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발명품에 대해서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해서 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뭔가 발견됐는데 뭐 중국에서 또 더 오래된 게 발견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유럽에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오래된 게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가능성이 늘 있으니까 뭔가 확신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뀐 걸 여러분이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죠? 두 단어 읽어보세요. In fact.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In fact는 정말 임팩트 강한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in fact 있는 문장이 주제 문장에 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발명품의 역사를요 영원히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견해도 내일 더 오래된 거 또 발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야겠죠. 이거 어떤 거야? 유물 어떤 거야? 고대 유물 뭐지? 발명품 뭐지? 라고 생각하면 도자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례가 뭐냐면요. It's the invention of pottery. pottery라는 것은요. pottery라는 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가 예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archaeologists believed that pottery was first invented in the Near East.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꽤 오랜 수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었냐면 도자기는 가장 먼저 발명되었어 근동에서요. 우리 뭐 중동 할 때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 근동입니다. 그리고 근동이 정확히 어디쯤이냐면 현대의 이란 근처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처음 발명되었다라고 믿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Where they had found,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곳입니다. 발견했던 곳입니다. 뭘요? 도자기를요. 어떤 도자기냐? 명사 다음에 ing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Parts dating back to 9000 BC까지 해서 기원전 9000년으로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기원전 9000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찾았던 그곳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in the 1960s, 1960년도에 그러나라고 했죠. 흐름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 오래된 게 발견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older parts from 10,000 BC, 기원전 10,000년 전으로부터 유래한 더 오래된 도자기가 were found, 발견되었던 겁니다. 일본의 혼슈 섬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 우리는 영원히 역사를 계속 발견해 가고 있다. 발명품의 역사를,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네요. 살짝 읽어볼까요? There's always a possibility that, 또 possibility를 동격의 대수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인지 생각하고 읽어보면 In the future, archaeologists will find even older parts somewhere else 해서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어딘가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fact 문장에서 영원히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제목으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in fact 있는 문장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발견한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 여정 여행이다. 뭐가요? 발명품의 기원은 끝나지 않는 여정이야. 3번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살짝 볼까요? 여기서 tell은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fake, 위조품 또는 가짜로부터 원본 진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니고요. 2번, 고대 도자기의 재료를 탐험하는 것, 발견하는 것도 아니죠.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요, 과거로부터 배워라. 그리고 더 좋게 변화해라. 이런 변화의 얘기 아니었고요. Science as a driving force for human civilization. 그래서 과학은 뭐냐? as가 전치사 뭐뭐로서죠. driving force는 몰아가는 힘이니까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과학.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잘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지금 자신감 있게 접근한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또 그것까지 됐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히 해석했느냐에 초점을 두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우리 몸 풀었고 25번으로 가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가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학평 변형 문제로 우리가 또 찾아올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또한 변형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또 되면 어려운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제목을 읽어봅니다. Electric cars stuck in 5 countries in 2014 and 2016. 2014년과 16년에 5개국에서의 전기차 재고량이라고 봅니다. 재고, 스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전기차 재고량, 량까지 붙여줄게요. 스탁.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1000단위인데 그냥 이걸 다 계산하면 너무 우리가 복잡해지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105, 105, 649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5개국이 나와 있고요. 2014년이 빗금이고 2016년이 빗금이 없는 곳인데, 자, 얘들아, 이것도 도표도 질서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 거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패턴이 전형적인 거냐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여러분? 딱 한눈에 봐도 지금 오른쪽 2016년 막대가 이 5개 국가에서 다 길죠. 전기차 재고량이 다 늘어났구나, 이거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치 얘기하겠죠. 가장 큰 거 중국, 미국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차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은 디테일에서 얘기하겠죠. 이런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위의 표는 보여줍니다. 양을요, 무슨 양이냐? 전기차 재고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5개국에서요, 그대로입니다. 두 연도에서요. 1번 확인해 볼게요. 모든 5개국이 had more electric car stock in 2016 than in 2014. 해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오른쪽 막대가 다 길죠. 눈으로 딱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통과해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미국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는 이유가 2014년에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전기차 재고량, 미국의 전기차 재고량이 ranked first, 1위를 기록했습니다. Among the five countries, 5개 국가 중에서요. 그리고 얘들아, followed by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followed by는 그냥 세 글자로 뒤이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뒤이어 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뭐가 나왔냐면 that of China. 그러면 2014년에 가장 많은 것이 미국이었고 2위는 중국이 맞네요. 그래서 이번도 정확하게 통과. 할만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너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가서 그러나 하면서 흐름을 좀 바꾸고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면 그러나 중국이 보여주었다. 뭐를요? Showed the biggest increase of electric car stock 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느냐를 보며 이 막대 길이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눈으로 봐도 그렇고 숫자로 계산해도 중국이 가장 월등히 증가량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urpass는 능가하고 초과한다는 얘기니까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in electric car stock in 2016. 그래서 2016년 오른쪽 막대에서는 649, 564니까 중국이 더 초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제대로 됐고요.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최대치 비교하니까 증가폭 얘기하고. 근데 4, 5번이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시험 볼 때 실전에서도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마찬가지고 4, 5번이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4, 5번부터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4번이요. 두 년도 사이에 the increase in electric car stock in Japan입니다. 아, 이거 일본 얘기네. 일본에서의 전기차 재고량의 증가를 찾아보면 대략 보면은 49네요. 49. 그렇죠? 물론 단위 생략했습니다. 그게 less than 더 적대요. 뭐보다? that in Norway. 그래서 노르웨이의 그것, 그 격차보다 노르웨이 어디 갔어요? 이건 대략 계산해도 한 90이 조금 안 됩니다. 89인 것 같네요. 89. 그렇죠? 90을 더하면은 134가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요 폭은 49, 여기는 89. 이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적은 게 맞죠. 일본이 노르웨이보다 이 폭이 적은 게 맞죠. 그래서 4번 제대로 됐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집중해서 보면 네덜란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 it was more than 3 times larger. 비교급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3 times larger. 3배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 44 곱하기 3 하면은 112보다 큽니다.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larger가 아니라 그거보다 적은 거죠. 이거 3을 곱하면 132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여서 5번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한 3번부터 보거나 4번부터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이 추세, 전체적인 추세를 얘기하고 최대치,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증가폭 같은 거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눈치채면 훨씬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두 문제 우리 클리어 했고요. 임팔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얘들아, 26, 7, 8을 한번 보세요. 26, 7, 8을 딱 들어서 보면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해놨는데 일치하는 것, 않는 것 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항상 이제 표시하는 습관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단한 어떤 논리적인 독해가 아니니까 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 임팔라는 뭐냐면 one of the most graceful four-legged animals.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이 정도만 살짝 봐주고 가장 우아한 네 다리 짐승, 네 다리 동물입니다. 동물 임팔라는요. 그리고 이들은 능력이 있는데 뭐 하는 능력이냐? To adapt to different environments of the savannas. savannas는 대초원이에요. 그래서 대초원에는 환경이 다양하겠죠. 그럼 대초원의 다른 환경에 adapt to,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요. 자, 그리고 수컷과 암컷 임팔라가 모두예요. both를 썼으니까 모두 they are similar, 비슷하대요. in color, 색깔의 면에서. 자, 이제 선택지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데 뭘 가졌냐? with white bellies, 배가 하얗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암수컷 모두 배가 하얗다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black-tipped ears는 귀의 끝이 검은색이다라는 얘기인데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에 메일 임팔라즈니까 수컷들은요. They have long and pointed horns. horns는 뿔이고요. 뿔. 그걸 길고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which can measure 어느 정도로 측정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에 다다르느냐 90c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길이가.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female impalas have no horns. 그러나 암컷은 뿔이 없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자,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impalas feed upon grass, fruits and leaves from trees. 그래서 feed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feed 자체로는 먹이다인데 feed upon은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무엇을 먹고 살다 feed upon. feed upon 그래서 풀, 과일 그리고 나뭇잎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과 잎과 나뭇잎을 먹고 산다는 곳 3번이 나와 있고요. 선택지를 여러분이 보면서 가주시면 돼요. 선택지의 순서와 지문의 순서가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읽고 우리 정답도 확인까지 가볼게요. When conditions are harsh in the dry season, dry season은 건기겠죠. 건기. 건조한 시즌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아주 가혹해요. 굉장히 열악해요. 건기인 열악한 상황일 때에는요. They come together. 이 임팔라들은 함께 모입니다. 뭐 하려고요? To search for food. 이게 상황이 날씨 상황, 기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 mixed herds는 섞인 무리. herds라는 게 무리거든요. 무리지어서 섞여서 먹이를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which can number 어느 정도의 수에 다다르느냐? as니까 얼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 to 200 individuals. 그래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체가 있을 만큼 많다라는 얘기했고요. 다음에 또 breeding season. breeding season은 번식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식 season까지 합쳐서 번식기는요. occurs 이거 이제 답과 관련되는 건데요. at the end of the wet season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기의 끝부분에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게 번식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지에 보면 4번에 우기가 시작될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끝과 시작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은 나왔고요. 그게 한 5월 근처라는 거고. 다음에 암컷들은요. Females give birth in an isolated spot. 여기 문장 구조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보자. 얘들아. 암컷들은 출산한대요. give birth. 출산을 하는데 새끼를 낳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isolated spot. 고립된 장소요. 거기가 어딘데? away from the herd. 그러니까 그 무리로부터 떨어진 곳이니까 고립된 곳이겠죠.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평균 수면인데 평균 수명인데요. lifespan. span이라는 게 기간이니까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average lifespan of an impala is between 13 and 15 years in the wild. wild는 야생이요.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고 임팔라의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13에서 15년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읽었고 1차지 않는 거였습니다. 암, 수컷 모두 배가 하얗다가 맞고요. 수컷은 뿔이 있어서 길고 뾰족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풀, 과일, 나뭇잎이었고요. 세 가지 얘기 나왔고 먹고 산다가 뭐였죠? feed upon이었죠.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날 무렵에 번식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틀린 거니까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13에서 15년이다. 방금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번까지 잘 정리했습니다. 자, 26번, 25번부터 보면요. 25, 6, 7, 8. 이 페이지 있죠. 지금 이 시험지 4페이지. 여기 있는 일치, 불일치, 실용문의 정보 찾기는 여러분이 정말 빨리 실수 없이 잘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림이 나오는 문제를 같이 가볼게요. Silver Aqua Classes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골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실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버 타운 이런 거, 실버 폰, 실버 타운, 실버 아쿠아 클래스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현 몇 가지 잡아보면 Are you bored with your current exercise routine? 그래서 current, 현재의 운동 일정과 관련해서 좀 지루한가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요? 파크사이드 풀이
will host 주최할 겁니다. 개최할 겁니다. 특별한 1일 그리고 수중 운동 과정을요. 수중 운동 클래스 수업을요. 개최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For senior customers에서 네, 노인 고객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노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림을 봐도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영장에서 뭔가 운동하시는 거랑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lease come and enjoy our senior friendly pool. 그래서 꼭 오셔서 우리 노인 친화적인 그런 수영장을 즐겨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용문의 정보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프로그램은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만 보기 쉽게는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나라 식으로는 6월 9일. 그 다음에 특별 수업인데 이게 선택지와 관련돼 있어서 이쪽을 살펴보면 아침입니다. AM, PM 가지고 또 바꾸는 거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오전이에요. 여기까지는 9시에서 10시까지는 수중 걷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마찬가지 오전은 recreational swimming에서 레크레이션 수영 그러니까 오락 수영 뭐 재밌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후 이게 또 여러분 선택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2시에서 3시는 water aerobics에서 수중 에어로빅이 열린다 해서 3번 선택지도 제대로 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쭉 봤고요. 자, 다음은 admission fee에 관한 건데 fee라는 것은 수수료, 요금 같은 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수수료라는 뜻이고 원래 fee가 근데 admission 하면은 뭐 입학도 되고 뭐 입원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admission fee 이런 건 알아두세요. 듣기 평가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읽어보세요. admission fee. 네, admission fee. 그러면 $5 per person. per이라는 것은 인당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5입니다. This includes all classes. 모든 수업을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note는 참고 사항인데요. No pre-registration necessary. Just show up and have fun. 그래서 pre라는 거는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등록, registration이 등록이니까 이런 표현은 또 여러분이 참고해주세요.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No pre-registration necessary 했으니까요. 그냥 show up, 나타나서 그냥 와서 즐기세요.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라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끝났고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객들을 위한 1일 강좌 맞았습니다. 초반에 나왔고 6월 9일에 진행되는 것이었고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오후에 있었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수중 오후에 있었는지 수중에서 하는 거는 오후 2시에서 3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고요. 1인당 입장료 $5이고 사전 참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죠. No pre-registration necessary.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네, 이런 건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면 이제 나만 틀린다, 2배의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쉬운 지문은 약간의 긴장을 탁 해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잘 됐고요. 28번 실용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끝나면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되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경건한 준비를 하시고 우리 28번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Fanstville Magic Festival에 관련된 마술쇼네요. 마술쇼. 그래서 여기에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njoy a magical experience.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기세요. With your family and make special memories. 해서 즐기고 특별한 기억 만들어라 하는 얘기고 언제냐? 7월 4일 토요일 12시에서 18시.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들 순간 헷갈렸습니다. 이걸 준비하다가 이게 그냥 12시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8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8시라고 이렇게 말로는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8시간이라는 착각을 줄 수 있어요. 12시는 0시고 이거는 8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6시간입니다. 6시간. 선택지 잘 보셔야 돼요. 1번.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6시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장소는 어디냐? Fanstville 센터 운동장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지에 나왔는데 If it rains,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gym.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열리는 거지 우천 취소된다는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간단한 매직 트릭, 그러니까 간단한 마술 기술 또는 그냥 간단한 마술을 배우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사진을 찍으세요.
어디서요? 트릭 아트 포토존에서요. 그리고 마술쇼를 시청하세요.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입장권에 관한 얘기인데 또 per person 뭐였죠? 인당, 1인당 20달러이고 모든 참가자들은 will receive a free t-shirt as a gift. 선물로서 무료 티셔츠를 모두 다 받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Purchase tickets online. 온라인으로 이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거나 또는 at the entrance는 뭐예요?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행사 당일날, 축제 당일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1, 2번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됐고 간단한 마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3번이고요. 참가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죠. Free t-shirts. 그리고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이 아니라 온라인이거나 아니면 뭐였죠? 입구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간단하게 확인했고 실용문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마치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법,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어법, 그리고 사실은 어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어휘, 그 다음에 마의 우리의 빈칸 채우기까지 29, 30, 31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본 다음에 이제 모든 표본이 모아지진 않았겠지만 우리 난이도 예측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 가장 어려운 거, 오답률 제일 높은 것 중에서 지금 탑 10 안에 들어온 게 29, 30, 31 세 개 다 들어왔어요. 특히 29번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고 예상이 되는데 알고 보면 쉬운 거거든요. 같이 한번 29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내용도 보고 어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이요. Every farmer knows that the hard part is getting the field prepared.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모든 농부가 안 돼요. 농사 짓는 농부가 얘기하는 건데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 농사 지을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 자, 이거는 여러분 get A, PP 이렇게 된 겁니다. get 목적어 PP 하면 A를 PP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동의 관계인 거죠. 이렇게 PP니까 수동의 관계 이렇게 1번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게 만드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getting the field, 이 the field가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field, 들판, 여기서 그냥 밭을요 준비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밭이 준비하나요? 밭이 준비당하나요? 밭 입장에서는 준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준비되게 하는 것. 그래서 getting the field prepared. 이 ed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다음에요. inserting seeds라고 했는데 지금 insert는 넣는 거니까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watching them grow.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병렬 구조로 만들어서 명사 형태로 해서 주어를 만들었는데 씨앗을 심는 것과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들은 뭐겠어요? 지금 대명사 나왔네요. 이거 가리키는 거 수혜일치 물어보는 걸 텐데 당연히 sees를 가리키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히려 watch가 보다라는 지각동사니까 목적어다 목적격보로 to가 없는 것을 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의외로 또 them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해서 이게 주어이고요. is easy. 밭을 준비시키는 건 어려워.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거를 보는 건 쉬운데 밭을 막 평평하게 하고 가다듬고 흙을 갈고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이 어려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풀어볼게요. In the case of science and industry. 그래서 과학과 산업의 경우에는요. 지금 농사 얘기를 했죠. 농업 얘기를 했고 이제는 과학과 산업이에요. 그걸 넘어왔어요. 여기에서는요. The community prepares the field. 까지 보면 커뮤니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밭을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러나 society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Society tends to give all the credit 해서 그러나 사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모든 크레딧은 공로입니다. 모든 공로를 다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To the individual, 개인한테요. 어떤 개인이냐? Who happens to plant.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심다니까 plant는 우연히 성공적인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열매가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려면 밭이 좋아야겠죠. 흙이 좋고 기본 땅이 좋아야겠죠.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말이야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준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준 공동체에는 공을 돌리지 않고 우연히 좋은 씨를 그냥 뿌렸어요. 우연히 씨를 뿌린 그 사람한테만 공을 다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해 준 겁니다. 내용은 감이 잡히죠? 그러나 우리 또 문법을 풀어야 되니까 3번에 또 집중해 볼게요. Planting a seed.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요.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반드시, 그러니까 부분 부정이에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꼭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래요. 뭘요? Overwhelming intelligence. 압도적인 아주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거에 있어서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읽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밭을 준비시켜 주는 게 어렵다면서요. 밭을 준비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does not 접속사 역할 이거 한 but 정도의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면 뭐가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reating an environment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that allows seeds to prosper까지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주어 부분이 길었는데 씨앗으로 하여금 잘 자라고 번성하도록 허락해 주는 환경 지금 밭과 통하는 표현이겠죠. field 환경 environment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 자, 이거 대동사입니다. 대신하는 동사.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 뭐를 받는 거겠어요? 그렇죠. require 부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가 뭐뭐 하는 것, creating 뭐뭐 하는 동명사 주어죠. 다시 잘 들으세요. 동명사 주어 ing로 뭐뭐 하는 것. 이것은 단수 취급하죠. 단수 취급. 그러니까 3인칭 단수로 하되 앞에 나온 require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거죠. 씨앗이 잘 자라고 번성하도록 도와주고 허락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지능을 요구하지.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밭을 준비시켜주는 거, 환경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런 얘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내용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살짝 보여주면서 가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씨앗이 있어요. 씨앗.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는데 이게 씨앗이 seeds이겠고 이게 잘 자라려면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니 얘들아. field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field와 같은 표현으로 지금 뭐 쓰고 있냐면 자, 이 community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공동체가 밭을 준비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통하는 표현이 environment 뒤에 가서 환경을 준비시켜주고 밭을 준비시켜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씨앗을 뿌리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용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 파악했으면 이 정도로 됐고 이제 나머지 부분 쭉쭉 보면서 문법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 첫 줄입니다. 주제를 묻는다면 이것도 변형으로 간다면 주제를 물어볼 수 있는 바로 이 부분. We need to give. 필자가 해야 돼, 필요해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줘야 돼요. Give more credit. 더 많은 공로를 돌려야 돼요. 누구한테요? To the community in science에서 과학에 있어서의 공동체한테 더 큰 공로를 돌려야 돼요. 또 과학에서도 그렇고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 그리고 사업,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한테 이런 밭을 잘 준비시켜주는 공동체 많은 공로를 돌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어렵게 느꼈던 것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얘기가 나오거든. 인종차별 철폐 정책을 내세우면서 운동에 앞장섰던 분인데 이거를 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뭐 읽고 있죠 지금? 밭, 환경의 중요성 읽고 있죠. 환경의 중요성, 밭의 중요성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이 이어가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was a great man. 뛰어난 사람이었어. 씨앗 뿌린 사람이었다는,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perhaps his greatest strength.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었느냐? was his ability. 그럼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뒤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됐다라는 거를 짐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냐?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뭐뭐 하는 능력이니까 ability to inspire people. 사람들을 고취시키고 고무시키는 능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자, 그래서 사람들을 고무시킵니다. 뭐 하도록이요?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이요. 노력하도록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커마 생략해서 넘어가고요. revolutionary changes, 혁명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성취하도록 우리 함께 일합시다라고 고취시켰다라는 점에서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커마 사이는 뭐냐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변화인데 선생님 잘 와닿지 않는데요. 지금 field와 environment를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를 읽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의 변화냐?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냥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사회,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무엇에 대한? of race, 인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했다는 거니까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냥 위대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의 변화를 유도한 거냐면 in the fairness, 공정성, 공정함입니다. of the law,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관련돼서도 공정함의 변화를 가져오자라고 촉발했기 때문에 위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들어갈 표현이 지금 우리 사회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의 또 마지막 부분이 올 텐데 but to really understand 이거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문법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일단 보시죠. but to really understand 여기를 지우고 여러분 깔끔하게 하고 한번 가볼게요. 깔끔하게 여기만 보면 투부정사에 지금 부사적 용법 아니면 명사적 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 really understand that he accomplished까지 묶어보면 부사적 용법이라면 뭐 하기 위해서는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바로 동사가 중심 동사 requires가 여기 딱 동사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괄호친 부분이 주어, 즉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면 to really understand that he accomplished 이렇게 가보죠. 그러면 진짜 이해한다라는 것은 말 되네? 근데 접속사 대신이라면 대시죠? 접속사 대시겠죠? 여기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고 접속사 대신 뒷부분이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는 성취했다. 뭘? 하고 accomplish 다음에 뭔가 말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취한 것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려면 관계대명사 what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도 되면서 받아주면서 accomplished의 목적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가 성취한 것을 정말 이해한다는 것은 요구합니다. 뭐를요? Looking beyond man. 그 사람을 넘어서서 이해할 것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뿌린 씨앗만, 한 사람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회적 어떤 틀과 밭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로 주제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답이 나와서 조금 난해하긴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갑자기 마틴 루터 킹 이름이 고유명사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선생님의 그림과 같은 맥락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문법은 해결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보시면 뭐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treating him 그래서 그를 이렇게 대우하는 대신에 취급하고 그를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요? The manifestation of everything great 이 단어는 주어졌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명, manifest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것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딱 하면 모든 위대한 것의 표명으로서 그를 생각하는 대신에 이 사람 정말 위대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we should appreciate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을요 어디에서의 역할이냐 in allowing America to show that it can be great.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죠?
environment, society, 그리고 우리 밭이라는 표현, field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던 의미 있는 역할이 뭐냐?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 사회로 하여금 미국이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위대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성취를 잘한 위대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29번 잘 해결했습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야말로 종합적인 논리적 사고를 요하고 앞뒷 문장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문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앞뒷 문장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가볼게요.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이거는 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금. 갑자기 뭐 어디 당첨돼서 상금을 받고 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은요, can be very dangerous. 감정을 드러냈네. 필자가.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는 안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거 갑작스러운 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보면요. chemicals are released. 그래서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겁니다. 우리 두뇌에 방출이 되는데요. 근데 어떤 화학물질이냐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위치가 좀 떨어져 있죠, 거리가. So that give a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까지 이렇게 보면요. 어떤 흥분과 막 즐거운 거예요. 흥분과 에너지의 강력한 분출, burst 확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분출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두뇌에 분출이 됩니다라는 것이죠. 신경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 뭐 알고 있죠? 갑작스럽게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호르몬, 그런 화학물질이 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갑자기 수중에 돈이 확 생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자, 이 지문에는 분사 구문이 좀 많아서 이런 거 문법으로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 강좌에서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leading to 어떤 결과를 낳느냐? the desire to 뭐할 욕구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to repeat this experience 지금 우리 어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반복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앞문장 쪽에서 이 앞부분에서 판단해 보면 갑작스럽게 성공하고 상금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었냐면 흥분되는 그런 또 에너지가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리피트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뒤쪽에서 확실히 봐주면 됩니다. 뒤쪽을 또 봐주면 그것은 it can be the start of any kind of addiction or manic behavior.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출발점이냐면은 이것이요. 이것은 뭐냐? 어떤 종류의 중독이나 이거는 광적인 미친 듯한 광적인 행동이나 중독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repeat, 너 맞았어 라고 여러분이 앞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만하죠? 자,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그리고 어떤 이익, gains는 이윤이나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익이 빠르게 우리에게 딱 올 때는요 we tend to lose sight of 여러분 lose sight of는 무엇을 무엇보다 놓치다라는 뜻이죠. sight가 시야, 광경이니까 우리가 보는 거니까 우리 시야.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놓치게 된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대요. 뭐를요? The basic wisdom. 어떤 기본적인 지혜, 아주 기본적인 지혜를 놓치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지혜인데요? 동격의 대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True success must come through hard work.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면, 열심히, 열일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라는 대절한다라는 그런 지혜를 놓치게 한다. 뭔가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러나 근거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이익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흥분되는 호르몬이 배출된다고 얘기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중독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지혜는 내용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 아, 이거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돼. 성공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얻는 거라 그랬죠.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취해 있을 때는 즉 갑작스럽게 개인이 올 때는 quickly하게 빠르게 올 때는 이런 지혜를 놓치게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대조되는 거니까. 그래서 lose sight of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그냥 감으로 맞을 것 같아 해도 뭐 넘어가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연습하면 여러분 할 때는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이제 근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3번 볼 텐데요. take into account가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 take 자리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뒷부분이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괄호친 것을 포함한 the role 이런 역할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볼까요? 어떤 역할인데요? The luck plays, play a role. 다시요? play a role 하면 어떤 역할을 하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어진 이익에서 행운 또는 운이 하는 역할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헷갈렸죠. 이거 난이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오답률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 자, 얘들아,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gains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익이 우리한테 갑자기 빨리 올 때 이익.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런 이익이 했으면 그런 이익은 빨리 오는 이익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오는 것과 관련된 건데 열심히 어렵게 얻어지는 게 말이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용상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기본적 지혜를 놓칠 만큼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손에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집착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럴 때, 그런 상황, 그렇게 쉽게 얻어진, 갑작스럽게 얻어진 이익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이익에 행운이 작용한 것, 노력이 아닌 행운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hard earned가 아니라 sudden 정도의, 갑작스러운 정도의 그런 SUDDEN 이 정도의 단어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나온 거예요. 네, 다음에 넘어가세요. We try again and again.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recapture. 다시 붙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recapture. 뭐를요? 그 하이를요. 하이라는 것은 복권 당첨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황홀감, 전율 이런 거를 이제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홀감과 전율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얻었던 하이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많은 돈 또는 관심을 얻었던 것에서 온 전율감, 황홀함, 이걸 우리는 다시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우월감을 얻게 됩니다. We acquire feelings of superiority.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월감을 얻게 되고, 나는 이렇게 쉽게 돈 벌었어. 나는 짱이야. 능력 있어. 부자야. 이렇게 우월감을 갖는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져야 돼요.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우리가 저항적이 되느냐, resistant가 저항하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항적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To anyone who tries to warn us.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 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근면하게 노력해서 정직한 열매를 얻어야지. 이렇게 물론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어떤 이런 방식의 경고하는 사람한테는 저항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맥락을 보세요. 앞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야, 나는 이미.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저항하겠죠. 그래서 4번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don't understand. 야, 그들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정당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제대로 되는지 5위를 또 마지막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이것이 계속 cannot be sustained.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we experience an inevitable fall. 우리는 불가피한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 유지할 수 없죠. 계속 잘 되고 쉽게 돈이 들어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한 어떤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fall 명사로 쓰였죠.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뒤를 통해서 또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 fal이라는 게 뭔데?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받은 거야. 이런 것도 문법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변형할 때 선생님이 짚어드리겠습니다. Which is all the more painful. 이거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 고통스러운 거니까 추락, 통하죠. 제대로 됐네.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Leading to the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사이클 같은 데서 우울감의 파트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추락하게 되면. 1억 천걸만 얻었다가 손이 쥐었다가 탁 놔지니까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비록 도박꾼들이 가장 이곳에 pro는 취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취약한, 영향을 받는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어려운 형용사인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고3 되기 전에. 그래서 도박꾼들이 이곳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취약하기는 하지만 it equally applies. 이거는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요. 언제요? During bubbles. 아, 거품 경제일 때. 지금 막 호황이 거품인 건데 그때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건 줄 잘못 알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 지금 to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Who gain sudden attention from the public. 대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아 막 스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잘 확인했고요. 마지막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여러분 정복하면 여러분의 실력 쑥쑥 늘어나는 거고 빈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시죠. 빈칸의 위치 한번 볼까요? 아, 중간쯤에 있네요. 아, 이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오답률 되게 높았던 건데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렸어요. 아주 confusing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잘 정리를 해 가도록 하죠. 자,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he fruit? 그래서 predator는 포식자, 막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섭취하는 거예요. consume. 포식자가 과일을 섭취하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식물이 알려준대요. The plant uses the color of the fruit. 과일 색깔을 사용한대요. 뭐 하려고요? To signal. 신호를 주려고요. 누구한테요? To predators. 포식자한테요. 뭐라고요? That it is ripe. 아, 과일이 지금 ripe. 잘 익었어. 라는 것을 색깔로 신호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과나 복숭아가 얼만큼 익었는지 뭐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잖아요. 자두 같은 거.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익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계속 적용법으로 which means that the seed's hull이라는 얘기는 씨앗의 껍질이 has hardened, 딱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the sugar content는 얘기는 당분이라고 합니다. 당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슈거 컨텐트, 당도. 얼마나 다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의 당도가 at its height. 아, 잘 익었다는 얘기는 씨앗 껍질도 딱딱하고 그 다음에 당도가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되라는 것을 색깔로 식물이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incredibly 여러분 놀랍게도를 놀랍지 않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필자가 놀라래요. 너희 보고. 그럼 네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 놀랍게도 하면 이제부터 내가 주제를 얘기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이거예요. 놀랍게도 the plant has chosen to manufacture. 이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manufacture가. 놀랍게도 식물이 만들어내기를 선택했어요. 뭐를요? fructose라는 얘기는 과당입니다. 과당. 포도당이 아닌 포도당 대신에 과당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글루코스는 포도당이고요. 무엇으로써요? as the sugar in the fruit 해서 과일의 어떤 과일의 당분으로서 과당을 만들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까요? 포도당에 집중할까? 과당에 집중할까? 당연히 과당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집중하면 사실 답이 나오는 건데 같이 볼까요? 글루코스 포도당은요 높입니다. 인슐린 수준을. 여기서부터 머리 아프죠? 괜찮아요.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읽고. 그래서 인슐린 수준을 높여줍니다. 영장류와 인간에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이어서 처음에는 렙틴 수준을 높여줍니다. 참 다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렙틴은 뭐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정리할게요. 렙틴은 뭔지
했더니 코마로 동격 얘기해 주잖아요. Hunger blocking hormones니까 배고픔 차단 호르몬. 안 배고프게 해주는 거를 높여준다는 얘기를 해요. 배가 안 고프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나 fructose does not. 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글루코스, 포도당 얘기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포도당은요, 인슐린 수준을 먼저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 수준을 높여주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것이 높아지니까 이어서 렙틴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렙틴. 그래서 높아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렙틴이 뭐였어요, 여러분? 배고픔을 차단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안 배고프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배고픔 차단.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써. hunger block이라고 써요. 그럼 결국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픔을 차단하니까 배 안 고파요. 예, 길게 왔습니다. 끝까지. 배고픔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죠. 포도당은 배고픔이 없게 만든다.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 과정은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보시고요. 그럼 반면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죠? 과당 얘기했죠. 과당인 프룩토즈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 does not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과정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니까 이건 어떻게 했어요? 헝거블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배고픔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랑 반대니까 배고픔을 차단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배고픔을 차단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겠죠. 이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결과입니다. 과당을 섭취했을 때는 포식자들이, 다시요, 포식자인 동물들이 과당을 섭취했을 때는 배고픔을 계속 느껴. 먹어도 배고파.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배가 막 부르진 않죠. 뭐 그런 정도로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넣으러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멀리까지 또 이동을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원인, 결과. 그럼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라겠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식자는 never receives. 결코 받지 않습니다. 평범한 메시지를요. 그 메시지 동격으로 대절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식자는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필기로 얘기한 이거였죠. 과당 섭취를 하면 배고픔을 계속 느껴요 했죠. 배고파요 했어. 배고파요. 쓰죠. 과당 섭취하면 배고파요. 선생님도 배고프네요, 지금. 그래서 배고파요. 그럼 이 문장을 어찌됐든 이 문장을 읽으면 배고프다는 뜻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never가 있어. never는 not이지. 그러면 배고파요라는 거는 뭐 안 한 게 배고픈 거니? 다시요. 배고픈 거는 뭐 안 한 게 배고픈 거예요? 배 안 부른 게 배고픈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 배 부른 거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full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뒤를 보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뒤쪽. 그러니까 앞에서 힌트 한 번 준 거고 여기서 모르겠니? 그럼 뒤에서 봐. 힌트 2번 준 거예요.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뭘 만드느냐? 윈윈, 상호 간의 이익. 둘 다 이기는 거. 상호 이익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포식자와 먹이. 포식자와 피식자. 먹는 것과 먹히는 것. 즉, 포식자와 먹이한테 둘 다 상호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져야겠네요. 그래서 the animal obtains more calories. 그래서 동물은 더 많은 열량 섭취, 칼로리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동물은 더 많이 먹게 된다 쪽으로 이걸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 안 고프니까 계속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계속 배고프다는 얘기는 배가 부르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먹고 싶어지니까 더 열량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위로 쳐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뭐냐? It keeps eating. 계속 먹어요. More and more fruit. 과일 계속 먹어요. 배부름이 안 느껴져. 난 계속 배고파. 계속 배고파요. 하니까
계속 먹게 됩니다. 과일을. 그러므로 더 많은 씨앗도 삼키고 먹게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윈윈이라 그랬는데 포식자인 동물 입장에서는 많이 먹어요. 윈이야. 그러면 피식자인 먹이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The plant, 식물은요, has a better chance, 더 좋은 높은 확률이 있습니다. 뭐 할 확률이죠? Of distributing more of its babies. 그 후손, 베이비는 아기인데 식물이니까 후손으로 잡아서 식물은 더 많은 후손을 퍼뜨릴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동물들이 과일을 계속 많이 먹으니까 씨앗도 많이 먹게 되겠고 응가를 통해서 배설물을 통해서 많이 퍼뜨리게 되니까 많이 자라면 그 식물은 번성하게 된다. 윈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갈 게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길게 지금 필기했던 노란색을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서 이 문장이 빈칸 문장이 배고파요. 먹어도 계속 배고파요 라는 뜻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선택지 쉬우니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쉬웠지만 뒷부분은 만만치 않죠.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카리스마 황혜경 쌤과 함께 다음 강 잘 들으시고 선생님은 다음 강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